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출범이 거의 공식화된 분위기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테슬라가 간밤에 14%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우주항공에 대한 언급을 또 스타링크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 당선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자극받아줄 가능성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에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깃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물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폭풍적으로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와 함께 달러화도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은 환율에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간은 트럼프 효과로 시장이 굉장히 들썩임을 보일 겁니다. 이후 진정의 시기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뉴스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뉴욕장 분위기는 이것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트럼프 수혜는 어디가 될 것인가? 트럼프 피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어제 국내장에서도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는 섹터들만 보면 정말 불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는 섹터는 명확하게 흔들림을 보였던 어제였죠. 굉장히 단순했고요. 이 흐름은 미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수혜주, 피해주 흐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장기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을 추려야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많이 도는 섹터가 주로 어디였던가를 고민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한 이후에 피날레, 세론을 염두에 둔 대응 역시나 같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과 조금 무관하게 진행되는 쪽 선별을 해봐야겠죠. 엔터라던가 혹은 소비재 이제 화장품 쪽 국내에서 연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주로 봤을 때는 화장품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다소 트럼프와 좀 무관한 분야는 어디인지도 한 번씩 따로 떼보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말씀드렸던 대선 시나리오 11월 4일이었죠. 이제 이 시나리오는 지워진 것이 되겠고요. 지금은 트럼프 당선과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하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면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레드 웨이브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감세와 규제 완화 이슈 속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이 시나리오 1번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뉴욕장은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국내장은 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던 그 시점부터 관세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며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했죠. 밤사이 미국에서도 에너지, 소비재, 금융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주목하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두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인가 추가되면 저희 측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수혜주, 피해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화정책,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진행될 여지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 섹터들의 좀 흐름을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분위기를 방향을 나타내는 쪽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방향을 끌어가는 것은 결국엔 자금이 투입되는 곳이고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는 것에서 AI와 원전, 전력, 헬스케어, 방산 등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이 모든 것이 또 트럼프 수혜 섹터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미국과 국내는 트럼프 수혜 피해로 명확하게 갈렸던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돌아온 트럼프, 점심경이었죠. 격전지에서 트럼프의 우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외국인들이 빠르게
점심 구간부터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점심 구간부터 상승분을 확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했죠. 단기 변동성은 조금 국내장 예견이 된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라는 큰 덩어리 섹터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의 조정 마무리가 언제 나오는가가 시장이 지수가 힘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환율 변동성 굉장히 심했고요. 상승 종목들이 너무 강해서 미처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은 줄 몰랐는데 어제 1,7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걸 찾아본다면 트럼프 관련한 수혜 종목 찾기에 열을 올렸기 때문일까요? 기존의 것들을 매도해서일까요?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었다라는 점, 그것은 더본코리아 상장 이슈와도 같이 맞물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영향받는 쪽 방산, 금융, 가상화폐, 원전, 생물보안법 이슈의 바이오, 재건, 자율주행, 히토류, 대북 관련 종목들 올라갔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 반도체, 테마, 그러니까 칩스법과 IRA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대마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내려갔죠. 하나씩 조금 종목별로 열어볼까요? LIG 넥스원 어제 좋은 시세 내면서 방산 쪽에서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6%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LIG 넥스원 강세 흐름, 그 밖에 하나에어로 등도 좋았고요. 금융주 단에서도 우리금융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금융지주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 전반적인 금융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갤럭시아 머니트리 체크해볼까요? 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23% 오름세. 원전 쪽에서는 가장 강했던 것 G2파워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G2파워 요즘 액침 냉각 이슈도 그렇고 자주 만남을 보이네요. 17% 오름세.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는 바이넥스 한번 열어볼까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단에서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 수혜 기대감 속에 영향받습니다. 어제 7%. 재건 쪽에서는 삼부토건 열겠습니다. 마치 재건의 시세만 놓고 본다면 당장 종전이 된 듯한 느낌.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율주행에서는 라이콤 어제 좋은 시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열어봐 주실까요? 라이콤 22% 상승세.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을 계속 쓸 겁니다. 그 맥락에서 히토류는 유니온 등의 종목들 어제 일부 상승세 보여준 걸로 확인이 되고요. 7% 오름세죠. 대북 관련한 종목도 일신석재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명확하게 수혜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혹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대형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은 떨어지면서 양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스토리가 붙어있는 쪽이 이렇게 강했고요. 나만의 스토리에 트럼프가 묻어있는 쪽도 강했습니다. 그게 바로 AI 소프트웨어. 어제 팔란티어 호실적과 방위사업청의 AI 파일럿 관련한 투자 소식 등이 영향을 주면서 AI 소프트웨어에 긍정의 힘을 줬는데 마침 트럼프 당선, 이것은 트럼프가 AI 규제 완화 철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소유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이 강세였죠. 소유트룩스 21%였고요. 코난도 16%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의 스토리에 트럼프가 붙은 걸 전력도 뽑아봤어요. 산일전기 3거래 연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도 16% 급등이었네요. 좋은 실적과 함께 수주 이슈가 있었었고요. 미국은 지금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 있는 공장 미국으로 들어와라는 분위기. 공장이 들어오면 다시 세팅해야 되는 인프라라는 것.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거기에 트럼프는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욕구를 계속 드러낸 바가 있었죠. 어제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G2파워, 가온전선 등 올라줬고요. 또 원전도 나만의 스토리에 트럼프가 붙었죠. 안정적인 전력원과 빅테크의 투자 의지, 아마존, 마소 등에서 지속적인 전력원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정부 측이 원전의 사용 기한을 늘릴 것이다라는 연결고리 원전 종목들과 함께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G2파워, BHI,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영향을 명확하게 받았던 섹터와 나만의 스토리에 트럼프가 붙은 섹터, 그리고 나의 길을 가련다. 트럼프와 약간 무관하게 한 발 떼서 볼 수 있는 쪽이 되겠죠. 어제는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변동성이 극심했죠. IPO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거래대금 증가에 한몫을 했었고요. 엔터, 꾸준한 수급이 최근 들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출연자분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도 엔터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K-뷰티 실적 나온 기업들 있었고 중국 모멘텀이 붙어있다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가 돌아오게 되면서 트럼프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본인은 언제나 심플하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그가 외치는 말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하나씩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대기업 감세, 법인세 인하 이슈, 미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하다라는 점에서 밤사이 미국의 빅테크나 중소형 종목들이 이 영향에 올라갔겠죠. 중국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관세 품목을 늘릴 것이다라는 의지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 미국 기업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트럼프는 공급망과 무역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요. 나토 회원국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우린 나올 것이고 러시아가 너희를 공격해도 우리는 방어해주지 않겠어 라는 입장을 트럼프는 계속 내걸고 있고 그것은 한국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놓고 있죠. 왜 우리가 부유한 한국을 방어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발언 등도 떠오릅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는 미국의 빅테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그 반사이익 기대감 국내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방위비 분담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건 방위비 예산이 올라가게 되겠죠. 방산주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정되고 나서 첫 마디가 미국을 고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에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 첫날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추정해서 보도로 썼는데 석유 시추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임기 첫날에 나는 석유 시추를 명령할 것이야 라고 했던 트럼프 발언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식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뉘앙스를 그동안 풍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재건주가 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그린 뉴딜 폐지나 IRA 폐기, 친환경 자동차 의무 폐기, 그러니까 친환경 쪽의 센티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 발언들이 많기도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수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긴 하다. 하지만 임기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보도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중국도 우린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한 태도가 해리스보다 훨씬 더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곳곳에서 조금 배제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서둘러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자국 부양책을 더 쓸 여지가 있습니다. 자국 부양책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고요. 부양 강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좀 곁다리로 중국에 관련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를 우리는 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풀어봤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물론 장단기로 구분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거 한판으로 정리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용들을 가득 담았어요. 앞선 이야기에 좀 중복될 수 있으나 참고해 주시죠. 자, 전기차 부분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나 무력화 이슈 때문에 국내 배터리 등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칩스법에 대한 수혜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입장은 부담스러우나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정 속에서 국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금융은 규제 완화, 미국 중심이긴 하겠습니다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우주항공은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브리핑에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세트레가이, 루미루, 컨텍 이런 종목들 얘기를 같이 나눴었죠. 트럼프는 우주군 국가방위군 창설이나 화성 탐사를 추진하고 2025년도에 일론 머스크와 의논해서 내가 화성에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업적 우주에 대한 코멘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은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 방사능 각국 방위 예산이 증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고요. 신재생은 좀 부담스럽겠죠. 파리 기후협약에 재탈퇴하겠다,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완화하겠다 등의 입장을 드러내서 친환경은 좀 보수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원전과 전력, 저렴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전력망,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감안해 봤을 때는 원전 전력은 우호적이고요. 건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재건 영향받는 건설주는 긍정일 수 있으나 중동에 대한 강경책 등으로 인해서 중동 발주가 줄어든다면 중동 건설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영향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건 조선입니다. 무튼 이제 석유, 가스, LNG 이런 쪽에 대한 긍정의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했었기 때문에요. LNG 관련한 수요나 수출이 증가하고 관련한 프로젝트 승인이 늘어나게 된다면 EPC 업체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등 나오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따로 떼겠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관세 부담에 어제는 밀려나긴 했는데요. 내연 기관차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그래도 긍정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 에너지, 워낙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AI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관련한 기업 중심으로 압축이 될 여지가 있어서 국내 업체에선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담은 일부 느껴야 될 겁니다. 그 밖에 남북 경협, 북한엔 좀 친화적인 분위기였었고요. 트럼프가 임기이던 시절 인프라 투자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산업재 쪽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 수혜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카드 히토류도 꺼내볼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가상화폐 쪽, 밤사이에서도 비트코인 등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제약바이오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국내에는 긍정적입니다. 트럼프는 자유시장 경쟁 이슈를 계속 꺼내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다소 좀 부담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 업체들은 그쪽으로 진입에 대한 긍정의 시그널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속에서 생물보안법 등의 이슈 영향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을 쫙 한번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말은 간략하지 못했네요. 오늘 좀 넉넉하게 시간 잡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인물 떠오르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그린라이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에 올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코멘트하는 등 애정을 한 번 더 확인해 줬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좋아진 이유, 과거 대비 사이가 좋아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서 현행 바이든 정부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트럼프 진영으로 빠르게 선회를 했고 엄청난 선거 자금을 투입했죠. 2천억 이상 썼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정부의 서브가 조금 필요한 산업이죠. 로봇 자율주행, ESS, 우주, 규제라던가 환경문에 대한 조금 압박을 줄여주는 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자마자 일론 머스크 관련한 혹은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격양되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가 계속 좋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기조가 맞춰져서 갈 여지가 있고요. 중국에 대한 사업을 놓고는 조금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계속 배제하고 싶어하나 일론 머스크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일단 어제 자율주행, 우주 등에서 또 같이 반응을 보여줬고요. 우주 종목들 요즘에 많이 브리핑해서 어제 좀 뿌듯하긴 했습니다. HVM 20% 상승세 기록했죠. 금속 관련한 업체인데요. 초고순도 금속이기 때문에 우주에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해서 우주항공 위성 관련한 부품주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세트레가의 10% 상승세 나타냈고 이노스페이스 또 위성 발사체 업체로서 상승 흐름, 한화에어로, 루미르 등의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들은 어제 장중뿐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시세 연속성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최근에 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의 위성통신, 한화의 우주밸리체인 구축, 트럼프의 우주를 탐내는 흐름들, 그리고 태양 코로나 그래프 발사 이슈까지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만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라며 우주 산업에 대해 긍정의 시그널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점, 우주 더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좀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환호하며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강했고요. 다우지수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3.7%나 올랐습니다. 금융주 강세 영향을 톡톡히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죠.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도 6% 정도 급등이었어요. 미국의 우선주의,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새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헤어낸코 오프닝 말씀 주셨다시피 사우디의 AI 투자 관련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반독점 규제 완화가 전반적인 빅테크에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4% 올랐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했던 발언 등을 곱씹으면서 시장은 수혜주와 피해주를 나눴는데 TSMC가 미국의 이익을 뺏어갔다. ASML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TSMC는 밤사이 주가가 1.3% 밀려났고요. ASML 역시나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일론 머스크야. 트럼프가 언급하자마자 폭등 14%.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 반응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당선으로 기업의 EPS가 내년 11% 그리고 그 후년은 7%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의 전망을 내놨고요. 곳곳에서 약세장 전망을 조금 뒤로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장 부럽네요. 트럼프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종목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으로 갈랐습니다. 하락 쪽은 당연히 해리스와 연결이 짙었던 섹터 등이 되겠죠. 다우 상승에 힘을 보탠 종목 보실까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은행주 이쪽 진영이 될 것이고요. 1등 공신 테슬라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독점 이슈 완화 이슈에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랐는데 트럼프의 그동안 조금 반대 목소리를 냈었던 메타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리쇼어링, 인프라 법안, 법인세 인하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캐터필라가 8% 상승 흐름 보였고요. 인프라 쪽에서는 전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파월 인더스트리즈
어제도 이 시간에 상승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밤사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파월 10% 이상의 급등, 벨던이나 허벨이나 이런 전력 설비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매크로 환경이 그리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달러 강세 나타났고요. 국채금리가 4.4 위로 뛰어버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리츠나 주택건설, 유틸리티 쪽은 빠졌습니다. 이쪽이 주택건설이 될 거고요. 리츠 쪽 빠지는 흐름, 유틸리티와 함께 밀려났죠. 그리고 신재생진영, 퍼스트솔라가 10% 빠졌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경쟁 심화 등의 우려가 좀 자극이 됐을까요? 일라이릴리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진영이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에서 소비재 진영도 그리 좋지 못했다라는 점, 이렇게 명확하게 트럼프처럼 각 섹터의 시세도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시간 외 시세에서 뉴스가 있었죠. 퀄컴.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했고 모든 사업에서 영업 마진이 개선됐다라는 소식에 퀄컴이 시간 외에서 장중 4% 상승, 시간에 또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ARM은 시간 외 하락을 나타냈어요.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거나 일부 서프라이즈였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 하락. 요즘은 실적보다 가이던스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코멘트가 더 중요한 컨콜 코멘트가 중요하죠. ARM은 가이던스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고요. 엘프뷰티가 시간 외 급등 흐름을 보여줍니다. EPS, 매출 총익률이 다 개선이 됐고요.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했죠. 23분기 연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점유율도 올랐으나 해외 매출 성장률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진 분위기입니다. 엘프뷰티의 급등, 국내 화장품 선전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헤이엔앵커가 뷰티 쪽에 대한 브리핑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박앵커의 연결고리, 앞서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시장이 이제 갈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트럼프로 인한 환율 부담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할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종목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도 단기 자금이 많이 집중됐던 것은 세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이 좀 짙은 테마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장기 방향을 또 고민해 보셔야겠죠. 결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분주해집니다. 유럽도 걱정이 되고 우리도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좀 긍정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관세 압박이나 무역 전쟁을 일으킬 동맹에 대한 약화의 움직임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세계 각국은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자주국방, 안정적 에너지원, 이것에 대한 욕구가 올라갈 것이고요. 자주국방으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과 우주, 안정적 에너지는 원전과 전력, 그리고 이것은 얘기를 사실 그동안 많이 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이쪽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석유, LNG, 조선, 피팅, 밸브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7월에도 조선이나 LNG 쪽 얘기할 때 트럼프 트레이드를 살짝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LNG 관련한 프로젝트 승인이 계속 많이 나게 되고 관련한 발주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수출량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에너지가 오고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놓고 고민해 본다면 제작 쪽에서는 조선, 운영 쪽은 해운, 배급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기자재 쪽 볼 수 있을 거고요. 플랜트 수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LNG 강관 쪽에서는 하이스틸,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 떠올릴 수 있겠죠. 다만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언제든 부담스러운 목소리는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에 한국의 조선 수주량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추가되기도 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밸류체인으로 선박 제조 쪽에 있을 거고요. 엔진 쪽, 그리고 피팅 밸브 쪽. 사실 피팅 밸브라는 것은 이렇게 관을 연결해주는 금속 이음새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단 조선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주 쪽에도 피팅 밸브는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피팅 밸브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본행제
현대 쪽, 조명, 선박, 블럭, 배관 쪽에 현대임스, 기어박스의 우린 PTS, 그리고 제기화설비 쪽에 1승. 요건 LNG 이슈에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조선 밸류체인 오늘 아침 새롭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정리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죠. 그 밖에 연결고리는 일론 머스크 되겠죠.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위성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한 종목들 어제 YJ링크 상한가 보고 이쪽은 따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콤 등 올라갔는데 단기 트레이딩 성향이 좀 짙은 쪽이 바로 자율주행 쪽이기도 하고 가상화폐, 재건 이런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세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체크해 주시죠. 얼추 주요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IPO 하게 되고요. 카카오, 크래프톤, 컴투스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도 이제 실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이 에어레인 IPO 있고요. 네이버, KT, LIG 넥스원, 코메카, 인그루드랩 등의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위크에서 이제 얼추 지나고 FOMC 회의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겠죠. 이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얘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온 세상이 트럼프만 바라보니 그 외 분야도 빠짐없이 챙겨주신다고요? 네, 어제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K-뷰티를 둘러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간밤에도 민영 앵커가 짚어줬던 것처럼 F뷰티가 실적 발표 내놨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를 온통 하고 있지만 뷰티 관련주들도 챙기지 말고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촉발될 수 있는, 자극받을 수 있는 K-뷰티 관련주들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온통 트럼프 얘기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들여다보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중국향 소비주들, 화장품주들이 상승이 좀 꽤나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펌텍코리아가 4.8%, 실리콘투 3.2% 강세였고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출 호조세 때문인데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의 수출 데이터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실적 데이터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K뷰티를 계속해서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도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약간은 좀 엇갈리는 실적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수요는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젤과 APR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 내놨는데요. 여전히 K뷰티 에코시스템이 상당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지금 이렇게 K뷰티 에코시스템을 둘러싸고 비만이라던가 톡신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도 들여다봐야겠죠. 외인과 기관이 어제 순매수세 상위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향 소비자 관련주들, 비만 관련주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외인들은 코스닥에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실리콘투 순매수세 보여줬고요. 비만 치료 쪽에서 올릭스, 삼천당제약, 펩트론에 대한 순매수세도 나타냈습니다. 자, 휴젤은 호실적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휴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를 때 좀 팔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됐을까요? 순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에 휴젤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실리콘투와 펌텍코리아에 대한 사랑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인과는 다르게 기관의 경우에는 올릭스, 삼천당제약 순매도세 보였고요. 펩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팔아낸 물량을 외인이 좀 매수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만 치료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라이릴리는 10월 31일 투자뉴스 7에서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돈이 몰리기도 했거니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크로네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가 원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YOY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를 좀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마운자로 제파운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었었죠. 자,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는 어땠을까요? 오젬픽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만 위고비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개시를 하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YOY 기준으로 73%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예상치도 뛰어넘는 실적을 받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가 그랬듯이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가이던스 약간의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올해 일라이릴리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8월 들어서 영업이익의 가이던스를 한번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한번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향 조정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경쟁 심화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CEO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위고비는 국제 판매 개시로 실적이 급등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약이 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그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도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에 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값싼 치료제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막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 복제품을 복용 후에 사망한 사례도 10건 정도가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의 센티멘탈에는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가이던스 하향의 경우에는 경쟁 심화를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일라이릴리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코멘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라이릴리는 우리가 이번에 좀 비용 지출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경쟁 심화를 반증하는 또 다른 종목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최근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P-1과 GIP 이중작용제의 경구용 버전 임상 일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주가 상승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센티멘탈의 훼손으로 인해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주가가 7%가량 빠지는 흐름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또 나타나기도 한 만큼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이러한 견고한 수요를 어떻게 또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또는 제파운드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빈틈은 과연 우리 기업들 중에서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제형 변경 쪽에서는 경구형, 패치형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장기 지속형 기술업체 노보노디스크도 1개월치 장기 지속형 제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코멘트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기 지속형 기술 업체로는 펩트론, 특히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신약 쪽으로는 한미약품, D&D 파마텍, 유한양행, 뉴로보, 프로젠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어쨌거나 견고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31일 투자뉴스 7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쪽이 비만 치료의 견고한 수요로 인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겠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도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톡신의 대표주자 휴젤이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당기 순이익은 YOY 기준으로 1.1% 성장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톡신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YOY 기준 40.9%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필러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휴젤의 경우에는 지금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죠.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준 영향인데, 북미와 남미에서 지금 톡신 관련해서 올렸던 매출은 62.7%
7%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포인트인데 글로벌 매출 기반으로 매출 사상 첫 1,000억,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00억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던 휴젤입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어제 주가 상승을 또 크게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지금 휴젤의 이 톡신, 필러가 진출해 있는 국가가 70여 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흐름을 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현지 파트너사 베네부와 협업을 해서 연내에 이 보툴렉스를 공식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언제쯤 매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PR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휴젤의 보톡스나 또는 필러를 통해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좀 꺼진 피부를 시술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APR의 뷰티 디바이스는 데일리로 좀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휴젤과 함께 찾아볼 수 있었던 코멘트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영업이익률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고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는데 이 부분이 더 판매 호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YOY 기준으로 뷰티 디바이스 62.2%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화장품과 뷰티 쪽도 견고하게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53.6%의 성장세, APR이 계속해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에 조금 주가가 고전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APR의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홍콩과 같은 국외의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무려 123%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국의 퓨어서울 입점과 같이 판로 개척도 굉장히 또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APR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제 이미 75,000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번엔 76,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시세 체크를 해봤는데요. investing.com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재 우리 돈으로는 1억 한 400만 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코멘트를 후보 시절에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7에서 10%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 시간외에서 장중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 또 간밤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만 상승 폭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종목이라면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 훨씬 더 급등세를 함께 시연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니까요. 가상자산 관련주들 보신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돋보기까지 가상자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소외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들이 명확하게 어제 오늘 갈렸는데 아마 오늘도 그 영향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